안녕하세요. 이그젝스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데요. HLB의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에 이그젝스도 투자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보면은 정고점을 살짝 돌파하면서 조금씩 가격을 높여가고 있는데 뉴스 기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보면은 정부 지원 우수 연구소 기업 ATC 플러스 사업 기업에 선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4년간 24억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프린팅용 점 접착제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KIET에서 주관하는 육성 사업 지원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내려가 보면은 그 이그젝스는 지난 4월에 HLB 자회사 이뮤노믹 테라피틱스에 1000만 달러, 그러니까 1000만 달러면은 대략 한 100억 정도 되죠. 100억 정도 되고, 그래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그젝스도 이제 뭐 넥사와 거의 이제 HLB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이뮤노믹에서 뭔가 이슈가 나온다면은 이그젝스도 같이 그 상승세를 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뮤노믹에서 뭔가 나왔다라면 이그젝스도 같이 되는 거고, 여기서 그 ATC 플러스 보니까 뭐 이런 지원하는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려가서 보면은 그 이그젝스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터치 부품용 점 접착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면 이거는 삼성전자 폴더블 폰 최근에 나왔었잖아요. 그거와 이제 관련된 또 관련주가 될 수가 있겠고, 이그젝스는 보니까 역사가 좀 있어요. 1976년부터 설비돼서 디스플레이, OLED, RFID 등 개발하는 소재 부품 전문 기업. 우리가 소부장 하잖아요. 그거랑 좀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플렉서블 관련해서 OCA, OCR 이런 것도 완료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젝스의 사업을 좀 보려면 분기보고서를 보는 게 가장 빠르죠. 사업의 내용 보면은 첫 번에 있는 게 이 사업의 대표적인 겁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다음은 인쇄전자 산업, 여기 RFID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NFC 안테나 사업이 이렇게 또 있고,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가 딱 크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NFC 안테나 산업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니어라고 써져 있죠. 니어라는 것은 가깝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건데, 근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NFC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설명을 보면은 10m 이내 거리에서 무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입니다. 무선입니다. 여기 그림이 있는데 선이 없죠. 그냥 되면은 삐빅 하고 끝나는 겁니다. 저렇게 되는 거 교통카드에서 많이 봤죠. 우리 버스나 뭐 지하철 탈 때 삐빅 하고 되는 거고. 그래서 NFC는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으면은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통카드며 쿠폰이며 신분증, 그리고 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딱 띄워가지고 결제하는 것도 본 적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지갑이 없어도 카드를 안 들고 다녀도 스마트폰에 NFC 기술을 통해서 신용카드를 넣어 다니고 교통카드를 넣어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거든요. 주머니에 이제 스마트폰만 챙겨 가면은 끝나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박물관 같은데 태그에 대면은 뭐 유물에 대한 글과 사진을 내려받아 읽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NFC는 이제 단거리죠. 10m, 10cm, 여기 위에 보면 10cm, 그러니까 엄청 단거리입니다. 10cm는 지금 저랑 그 모니터 사이가 10cm도 더 넘거든요. 30cm가 넘는데 그 한 이 정도 되나요? 엄청 조그만 딱 그 정도 거리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거의 갖다 대야 된다는 거고, 근데 이것 때문에 정보 교환이 안전하죠. 왜냐면 내가 갖다 대는 곳에만 정보가 넘어가기 때문에 멀리서 다른 사람이 해킹 같은 거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거리가 닿지 않으니까 해킹 같은 거 절대 할 수가 없고 딱 내가 갖다 대는 곳에만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NFC가 바로 RFID 기술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NFC입니다. RFID. 프리퀀시, 라디오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RFID랑은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저장 공간이 NFC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코드 외에 다양한 정보 저장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 이제 바코드만이 아니라 뭐 신용카드 같은 정보, 그런 정보들, 그래서 그걸로 결제를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 기술이 돼 있어서 무선으로 해도 유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미국 애플이 아이폰 6부터 NFC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폰 5 그 전까지는 좀 없었다는 거죠. 다 없었고 지금 6부터 NFC가 탑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기술이 지금 스마트폰에 탑재들이 되고 있다는 거고, 이제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NFC를 탑재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에서도 지금 이걸 탑재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대중화. 그 다음에 애플이 2019년 하반기부터 공개된 iOS 13에서
NFC 기능을 개방함으로써 ID 카드, 전자신분증, 교통카드 등 다양하게 기능을 가능하게 해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를 잠깐 보면은 2019년 하반기가 여기잖아요. 대략 12월 여기서부터 지금 1,400원인데 주가가 지금 이렇게 한 2배 정도, 1,000원 정도 더 올랐죠. 한 50%에서 100% 사이 주가가 이제 상승한 상태인데, 이게 오른 게 물론 NFC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들도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기대감도 조금은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19년 후반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뮤노믹에 관련한 건데, 그 임상시험을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신청을 했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21일인데 파우치에서 7월부터 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더나, 옥스퍼드, 존슨앤드 존슨 세 개사가 순차적으로 임상시험을 개시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 여기 백신 후보의 자금을 지원하고 핵심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날 발표한 게 세계사인 것 같아요. 세계사만 했고 민간 제약사의 실험 백신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했고, 여기에 나와 있던 옥스퍼드, 그 다음에 7월에 모더나, 8월에 옥스퍼드, 9월엔 존슨 앤드 존슨.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모더나는 엄청 이슈가 됐던 기업이죠. 그래가지고 주가도 엄청 오르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또 사건들 살짝 있었고, 그래서 모더나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이거부터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존슨앤드 존슨은 엄청나게 큰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도 하고, 그 다음에 옥스퍼드는 이제 대학이랑 이건 아마 회사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엄청 많이 할 줄 알았는데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하는 거를 보니까 이제 전임상 1상 2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10판 되면은 이거 성공하면 바로 10판 될 수 있는 3상에 한정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3상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 후보들을 보니까 다 지금 3상에 있었던 것들인 것 같아요. 3상은 안정성과 효능을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수만 명을 대상으로 유의미한 통계적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 목표다. P밸류가 0.05보다 작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목표다 라는 것이고, P밸류 0.05보다 낮다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이 꼬리 부분 있잖아요. 물론 양측 검정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0.025겠죠. 여기 0.025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 다음에 또 단측 검정, 아마 단측 검정으로 하지 않을까요? 라고 본다면 이 꼬리 부분 0.05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이건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임사적 유의미성을 봤을 때는 데이터를 봤을 때 여기가 플라시보, 여기가 플라시보로 하고 여기가 이제 투여군이라고 했을 때, 얘네랑 지금 OS가 얘는 10months라고 하고 얘는 5months라고 하면은 지금 5개월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이거는 우연이라고 볼 수 없다. 그거를 판단하는 데는 분산,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사용합니다. 표준 편차를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유의미한 통계적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고, 우리가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5달이고 이게 10달이면 이거 그냥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 사고를 하려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검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고요. 유의미한 통계적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고, 이거 딱 봐도 이게 더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큰 비용이 이제 투입되는 단계이자 시판이 이루어지는 사상을 제외하면은 신약 시판전 거치는 최종 검증 단계. 그래서 지금 가장 상업화에 가까운 데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여름이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후보가 임상시험 단계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고, 좋은 소식. 내려가 보면은 쭈루룩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끝은 아니고 다른 백신 후보도 추가로 3상 임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CNN은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0개 실험용 백신이 시험되고 있고 126개가 개발 중이라고 하고, 이뮤노믹도 이 중에 하나 포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은 무증상 감염은 드물다고 한 걸 정확하지 않다라고 파우치 소장이 또 말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한 25에서 45%까지는 증상이 없다 증거가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킬 수 있다, 드문 현상의 반응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민간기업 뭐 다른 사람들 다 말하는 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일반인 기준에서는 이게 뭐가 맞는지, 무증상자는 옮기는 건지 안 옮기는 건지 확실히 뭐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데이터를 토대로 얘기를 각자 하기 때문에 각자 모은 데이터, 분석한 데이터에 따라서 이야기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헷갈리고, 이렇게 헷갈리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금 현재 과학기술, 의료기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발전할 게 많다는 얘기고, 사실은 인간이 지금 정복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이러스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인간이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말이 계속 바뀐다는 거는 아직 그 인간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서로 다 헷갈려 하는 거고. 다시 이제 이그젝스로 와서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6월 5일에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제 정정이 되어 있어요. 정정되어 있는 걸 보니까 지급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20억 원 여기 있네. 선지급 있고, 중도금 25억, 잔금 118억 있고, 보니까 양도인은 JNJ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팔았고요. 최대 주주였던 사람이. 네, 모트 프라이빗 에쿼티 6한 회사가 다시 이제 매수를 하게 된 거고, 대금이 170억입니다. 17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양수를 하는 거고, 경영권이 이제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계약금 20억, 중도금 25억, 그 다음에 잔금이 128억 원 해서 합쳐서 173억 원이 되는 거고요. 주당 매입가는 2,000원이었고, 주가를 보면은 대략 2,000원대 여기였죠. 여기서 샀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